안녕하세요. 힐링 토크 회복을 사랑해 주시는 시청자 여러분, 정선입니다. 요즘 세계적으로 정말 K컬처가 난리가 난 것 같아요. 요새는 뭐 K 분식까지 세계인의 입맛을 장악했다, 뭐 이런 얘기가 돌고 있는데, 그중에서도 K컬처 중 압권은 K뮤직이겠죠. 그렇죠. 뭐 정말 한국의 음악, 외국에서 한국을 대하는 인식이 많이 바뀐 데는 이 음악적인 영향력이 큰 역할을 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데, 오늘 모신 분은요, 대중적인 문화에서 한 발 더 나아가 K-오페라를 세계 무대에 알리기 위해 노력하고 계신 분입니다. 근데 이 오페라는 원래 외국이 먼저 아니었나? K-오페라를 어떻게 어필할까? 이거 너무 흥미진진한 이슈인 것 같은데요. 자, 오페라 음악 감독이자 피아니스트 윤현정 씨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앙상블 피아니스트로 출발해 오페라 작품 전반을 코치하는 윤현정 음악감독. 중조할머니 때부터 물려받은 신앙으로 순탄하게 살아오며 특히 음악과 피아노에 달란트가 있었던 학창시절. 남편을 만나 일찍 결혼을 하고 새 아이를 낳았지만 갑작스런 사고로 남편을 잃게 된 그녀. 하지만 슬퍼할 겨를도 없이 달려왔던 지난 시간. 그 모든 시간 주님이 동행하셨음을 고백하는 윤현정의 회복 스토리를 지금 공개합니다. K-오페라. 사실 선뜻 우리가 먼저지라는 생각을 하면 좀 어깨에 부심이 올라가는데, 오페라 하면 깨갱하는 부분이 없지 않아 있거든요. 거장의 음악이 거의 외국에서 많이 나오니까. 맞아요. 그렇죠. 네네. 자, 이제 슬슬 얘기를 또 풀어가 봐야 할 텐데, 일단 오페라 음악 감독이시라서 좀 약간 카리스마 넘치는 느낌도 나는 것 같고. 그래요. 근데 저는 좀 부드러운 느낌을 더 많이 받았거든요. 음악 감독은 정확하게 어떤 일을 하는 건가요? 이제 저 같은 경우는 음악 코치, 음악 감독직을 맡고 있는데요. 음악 감독이라고 하면은 이제 시나리오 작업부터 시작해서 이제 작곡가 선정하고 캐스팅 전반적인 일들에 조금 관여를 하고요. 말 그대로 이제 음악의 전반적인 셋업에 관련해서 이제 네네. 여러 가지 상의를 같이 하고. 그럼 연주자 픽업이나 뭐 캐스팅을 다 음악 감독이 전담하는 거죠? 그렇죠. 이제 제가 물론 혼자 결정하는 일들은 아니지만 네네네. 어쨌든 이제 캐스팅 보드에 누가 올라가야 하는지, 그러니까 작곡가들은 어떤 분들이 계신지 이제 이런 것들을 이제 전반적으로 제가 좀 서치를 해서 작품을 보면 네. 음악적으로 내가 다시 덧입혀야 될 것들을 머릿속에 구상을 다 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 처음부터 끝까지 그냥 작품을 완전 씹어 삼켜야 되는 게 아닌가. 맞아요. 이거 복잡한데. 이게 피아노만 칠 때는 제가 할 일들만 하면 되는데 이제 감독직을 맡거나 코치직을 맡았을 경우는 요소요소에 계신 분들이 자기 역량을 끌어내는 것을 넘어서서 그것으로 그쵸. 인해서 이제 큰 작품을 다 구성해야 그러니까. 하니까 전반적으로 제가 조금 많이 소화를 하고 있어야 가능한 일이긴 해요. 그렇죠. 아우르는 힘이 네네. 또 있어야 되는 직업인 것 같은데, 자, 요즘 한국 음악 아까도 잠깐 언급했지만 세계적으로 그래도 한국인이 입지가 올라가는 데는 K 음악이 엄청나게 역할을 했다 싶은데. 그렇죠. 네. 물론 뭐 대중음악도 마찬가지지만 네네. 그 유럽이 주 무대죠, 클래식은. 그렇죠. 근데 콩쿠르나 이런 부분에서도 한국 지금 음악인들이 네. 상위권을 다 석권하고 있어요. 진짜요? 네. 너 너무 멋있어, 우리나라. 국외 선양하고 있는 음악가도 너무 많습니다. 세상에. 저희 코로나 때 네. 잠시 네. 세계 무대에서부터 한국으로 잠깐 이렇게 이제 피난 와 계시는 성악가분들을 맞죠. 많이 모셨습니다. 맞아요. 그 덕에. 네네. 아니면 언감독님 저희가 어떻게 네. 그분들을 모십니까만. 근데 들어보면 진짜 한국 민족 너무 끝내준다. 자랑스럽죠. 투썸점. 네네. 너무 자랑스러워. 바꿔 말하면 외국 사람들이 우리나라에서 판소리 잘하는 거랑 맞아요. 같은 맥락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 나라는 사람들은 갔을 때 위화감 없이 그래요? 본인들 역할들을 너무 잘하고 있고 와, 오페라는 네. 좀 힘들지 않아요, 근데? 어때요? 힘들 거라 생각했는데 물론 힘들죠. 쉬운 일은 아닌데 해내고 있다는 게 현 시점에서는. 뭐 발음 하나하나까지도 네네. 진짜. 그리고 민족적인 기질 자체가 재능도 재능이지만 끝을 보는 노력형 맞아요. 이런 분들이 많은 네네. 것 같아요. 그리고
아무래도 한국에서 편하다고 표현하면 좀 안 되지만 그래도 외국에서 사는 것보다는 한국에서 사는 게 더 편하죠. 그렇죠. 모국어고 예, 예. 익숙한 문화고. 근데 이제 어려운 곳에 가서 막 극복해내면서 그 역할을 위해서 막 집중하고 살다 보니까 그쵸, 아무래도 더 좀 끈기가 생기겠죠. 그렇죠. 예. 한국도 요새 좀 창작 오페라를 많이 하는 추세이죠? 네, 맞아요. 지금 한국에 오페라라는 컨텐츠가 들어온 지 제가 알기로는 올해가 75주년쯤 됐어요. 아, 됐네요, 네, 진짜. 저희 나라 처음 오페라 들어왔을 때만 해도 이렇게 즐길 수 있는 문화는 사실 아니었는데. 맞아요. 제일 대표적인 게 뭐 라트라비아타, 추리 네, 맞아요. 뭐 이런 정도. 제 한국에서 올린 첫 작품이죠. 네, 그런 네. 정도만 기억을 네, 하고 네. 있는데 창작 오페라라. 네. 오. 그래서 제가 지금 네. 뭐 충남대학교 창작오페라 중점사업단에 몸담고 있는데 네네. 거기서도 하는 일들이 외국 컨텐츠이지만 한국에 들어와서 우리가 자가 발전해서 오히려 역수출도 가능하구나 라는 어떤 그런 도달점에 이르면서 한국 오페라가 그냥 우리끼리 하는 조그만한 작품들이 아니고 이제는 이제 세계 무대에 내어놔도 견줄 수 있겠다. 좀 그런 판단들이 많이 서고 있는 상태예요. 최근에 그럼 작품하신 감독인 순이 삼촌이라는 네네. 오페라는 어떤 작품이에요? 아, 제가 했던 작품 중에 가장 힘들게 했던 작품인데요. 진짜 왜요? 내용이 너무 힘들어가지고. 아, 정말. 그 순이 삼촌은 제주도의 4.3 사건을 바탕으로 한 시달리며 산으로 쫓겨간 양민들이었을 뿐 도대체 누가 빨갱이고 도대체 누가 복도란 말인가. 더 힘들었던 거는 극에서 연기하고 있는 저희들보다 객석에서 자칫 잘못해서 저분들에게 신뢰가 되면 안 되겠다. 그분들로 하여금 농락당하는 느낌을 들이면 안 되니까. 그래서 이제 막 성악가들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음악을 하는 거에만 국한되면 오히려 저분들에게 신뢰가 되는 상황이니 역사적 공부도 너무 많이 해야 하고 서로 막 얘기도 너무 많이 하고 캐릭터도 막 너무 막 얘기를 많이 하고 그 극 중에 나오는 캐릭터들은 사실 실제 제주도에 계신 분들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저희가 좀 작업하면서 음정 박자 뭐 소리 내는 게 힘들다기보다 마음이 너무 힘들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좀 평정심을 가지고 무대에서는 해야 하니까 그 무거운 작품을 끝내셨나요? 네. 아이고야. 끝내고 지금 한 2주 정도 그래서 됐는데 머릿결이 좀 풍성해지신 것 같은 생각이죠. 이제 막 윤기, 막 엘라스틴, 막 이런 느낌. 뭐를 좀 뿌렸는데. 아이고, 참. 원래는 피아니스트로 출발을 하셨잖아요. 그렇죠. 네. 피아노 전공을 하시고 피아니스트로 활동을 하신 거예요. 일반적으로 피아니스트를 말씀드리면 이제 세부화하다 보면 솔리스트들이 있고 이제 저처럼 앙상블리스트들이 있어요. 이렇게 항상 같이. 네네네. 네. 그래서 성악 같이 하든지 아니면 뭐 실내악을 맞아요, 같이 맞아요. 하거나 뭐 약간 그런 좀 어릴 그쵸. 때부터 이렇게 좀 같이 하는 음악에 조금 훨씬 흥미를 많이 종류가 느껴서. 다른 거니까. 네. 근데 전공 시험 볼 때까지는 대학교 4학년 마칠 때까지는 솔로로 전공 시험을 보고 정말 힘들게 봤어요. 이게 성질이 안 맞아가지고. 진짜? 같이 하고 막 이래야 즐거운데 이게 혼자 막 해야 되니까. 협업 좋아하시는구나. 네. 그래서 대학교 다닐 때도 약간 피아노과에서는 약간 이방인 같은 느낌을 맨날 막 오페라 책 들고 다니고 막 맨날 성악하는 친구들하고 어울려 다니고 막. 보통 피아니스트 하면은 약간 고독하고. 그렇죠. 막. 혼자 떨어져서 막 번뇌하고. 방에서 계속 구석에서 막 피아노만 그쵸. 연습하고 막 이래야 되는데 저는 막 다 모여가지고 막 너
쇼팽이 어떻게 살았는 줄 알아? 적성 찾아가신 거네 그러면. 맞아요. 매우 행복합니다. 그러니까 가기 전까지는 그러셨다면 네. 1년의 그 피아노 전공 과정을 거친 다음에 네네. 이 오페라 감독님이 되신 계기가 있으셨던 거예요? 아니면 결단 내리고 나는 이쪽으로 가겠어라고 방향을 트신 거예요? 제가 예고를 나왔거든요. 음. 근데 고등학교 때도 이제 친구들하고 같이 합주하는 걸 좋아하니까 이게 중요한 시험 말고 일반적인 그냥 학교 학부들이 학생들끼리 연주할 때는 저랑 이제 하다가 중요한 시험이 되면 이제 전문 반주자 선생님을 모시더라고요. 제 이런- 친구들이. 이런 근데 뭐지? 봤는데 어린 마음에 네. 너무 멋있어 보이는 거예요. 아 그래요? 아니 나도 저런 사람이 되고 싶다. 되게 긍정적인 네, 이펙트를 네. 받는데 나 같으면 이거 뭐 뒤통수 치는 거야? 아니 저는 그때 학생이었어요. 고등학생이니까. 받아들이고? 네. 잘하는 반주자가 되고 싶다. 이렇게 좀 간단하게 맞아. 생각을 하고 대학교를 갔는데 오페라라는 것은 대학교 가서 접했어요. 근데 너무 매력 황홀했고 있어요. 황홀했고 완전 신세계였어요. 가곡을 부를 때는 네. 그냥 음악이 좋으니까 했는데 아 저런 내용이 있다고? 그렇죠. 스토리. 네, 스토리가 있고 막 음악에 특히나 대가들 음악은 연주만 했는데도 장면, 세팅, 뭐 그림까지 그릴 수 있을 정도의 영감이 있어요. 음악에 다 이게 뭐지? 이러니 오페라과 학생들이랑 어울려 다니지. 그러니까요. 성악과 학생들. 네, 왜 그랬나 아니 보다. 근데 그건 자기 길을 찾는 건죠. 뭐 자기가 네. 자기 결에 맞는 걸 발견하고 각성하는 게 얼마나 큰 복인데요. 그래서 대학교 일찌감치. 때도 막 일주일에 2번씩 맨날 서울 가서 막 오페라 보고 그게 그냥 삶의 낙이었던 것 같아요. 좋네요, 진짜. 근데 이 오페라 음악 감독으로서 이제 일한다는 거, 업이 된다는 건 또 네. 다른 결이잖아요. 다른 내가 좋아하는 것과 업이 된다는 거. 예. 저도 코미디 프로를 보는 걸 되게 좋아했으나 업이 되니까 네. 이거였구나 그렇죠. 싶은 게 네. 특히나 또 이쪽 클래식은 유학파다 국내파다 아, 이걸 맞아요. 좀 가르더라고요. 맞습니다. 아이 짜증나. 근데 이게 반주자에서 코치로 올라가는 것도 물론 누가 오늘부터는 네가 코치야. 뭐 오늘부터 감독 그렇게 하진 않지만 제가 제 스스로 내가 코치할 만큼 이 곡은 잘 알고 있어. 이런 확신을 갖기까지는 시간이 꽤 오래 걸렸어요. 그 코치로 쓰임을 받아야 코치라는 명칭을 쓸 수 그쵸. 있는 거죠. 네. 네. 그래서 쓰임을 받기까지는 아까 말씀 잠깐 나눴지만 제가 뭐 유학파도 아니고 제가 좋아하는 교포상이라고 그래요. 한국말 조금해요. 막 이런 느낌이라 제가 했더니 한국말이 조금 웨이브가 일단 교포 느낌이다. 막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네. 굉장히 순수한 국내파시라고. 네, 네, 네. 그래서 네. 와 근데 더 멋지다. 국내파인데 그런 어떤 선입견들을 떼고 다 뒤로 하고 지금 오페라 음악 감독을 하고 계시니까. 네. 아니 근데 코치를 하고 난 다음에 기회가 많이 있었어요. 유럽을 갈 기회가. 오히려 내가 가지고 있던 작은 열등감이었구나를 오히려 유럽에 가니까 알겠더라고요. 저는 그 지역적인 특색들 있잖아요. 네. 뭐 경상도, 뭐 전라도 이런 게. 저는 충청인인데요. 충청인이시군요. 저희 아버님이 충청인이시죠. 전 충청인인데 난 충청인으로서 난 충청인스럽지 않아 이렇게 생각했는데 대전에서 벗어나면 큰일 나는 줄 알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제가 점심 때 친구한테 전화 어디야? 그러면 나 서울이야. 저녁 때 전 어디야? 집인데 아까 점심 때 서울이라며 지금 집이라고? 약간 이런 느낌이에요. 그래서 아니 기차 타면 금방 왔다 갔다 하는데 근데 저 또한 그랬어요. 그게 어디서 깨졌냐면 유럽을 가보니까 유럽은 기차 타고 막 도시들을 막 다니잖아요. 네. 오디션을 보거나 연주를 하거나 친구 만나러 기차 타고 7시간, 8시간씩 다니더라고요. 진짜. 그 친구들은 그게 아무렇지도 않은데 우리는 진짜 조만한 한국에서 제가 2시간 차 타고 가는 거리를 막 2박 3일 일정을 잡아서 갈 거는 이게 마음의 좀 큰 문제였구나. 부담감을. 오히려 지경이 넓어져요. 네. 지경이 넓어졌다는 표현을 제가 하려고 했었어요. 오히려 제가 가지고 있던 열등감이 가지고 있던 그 유럽에 가서 눈 녹듯이 사라졌다 해야 하나? 부족했던 공부들을 좀 하고 싶어서 그리고 거의 해마다 한 번씩 가는데 저보고 시간을 되돌려서 만약에 뭐 여러 이유로 저는 공부하러 갈 여건이 좀 안 됐지만 혹시 그 여건이 주어진다고 하면
유학 갔다 온 친구들이 그 지식이 부러운 게 아니고 그 동떨어져서 음악만 공부하고 고립돼서 살 수 있는 그 시간은 돈 주고도 못 사는 거기 맞아요. 때문에 맞아요. 유학을 가라고 추천을 많이 해요. 저도요. 예. 그렇게 고립돼서 네. 자기가 하는 분야에 진짜 폭 빠져 그것만 밤낮으로 그것만 고민하는 시간이 있어야 그 정도 고뇌는 아, 해야 하지 않나. 스펙을 쌓는 거에서만 이제 네, 얘기하는 네. 게 아니라 네, 네. 인격적인 네. 어떤 성장도 네. 같이 좀 생각을 네, 했을 맞아요. 때는 네. 추천을 한다. 네. 그렇죠. 아니 저는 그냥 부러워서요. 아니, 한번 갔다 와보고 싶은. 아, 저도 사실 네? 부러워서 그래요. 아 진짜 너무 우리 때는 한 1년 쉬면 큰일 난 줄 알았어요. 맞아요. 아씨 그래가지고 이게 또 책임져야 될 것들도 맞아요. 있으니까 그렇죠. 못 가는데 하여튼 내 스스로 묶여가지고 못 나가는 게 많으니까 맞아요. 그런 그렇죠. 분들께는 네. 오히려 좀 자유로운 어떤 샘플이 될 수 있는 예, 그런 모델이죠. 네. 근데 사실 아까도 말씀했던 그 아주 도도한 무언가 때문에 영적으로 사실 굉장히 뭔가 내가 구속될 수 있는 가능성도 많을 것 같아요. 이 내 자존감과 자존심? 뭐 이런 싸움이 아닐까 싶은데 그래서 신앙생활이 네네. 조금 더 이런 감독님께 스며들어서 좀 윤택함을 주지 않았을까. 당연히 생각할 당연히 때였어. 그런 부분이 있죠. 그죠, 그죠. 예. 자, 그럼 우리 신앙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해볼까요? 네, 네. 신앙생활을 언제부터 하신 거예요? 저는 모태신앙이고요. 할머니, 할아버지, 증조 할머니 때부터 계속 다 기독교 집안이에요. 아, 그 네네. 저희 아버지가 8남매 중에 고모가 5분이고 6째 장남 아버지가 나오셨는데 와. 그래서 가족 예배 드리거나 이제 뭐 명절 때 만나면 이제 8남매 이름을 다 부르면서 기도하시는 약간 너무 좋다, 근데. 네. 그래서 아빠가 항상 밥 좀 먹자고 막 그쵸. 네. 8명인데 이름 부르다 보면 네. 끼니 놓치죠. 우리 첫째 막 이렇게 그런 분위기에서 어릴 때부터 계속 자라서 사실은 오히려 좀 저의 고백이 없는 신앙생활이었다고 해야 하나? 어릴 때는 오히려 모태신앙이 예, 약간 조금 그런 면이 없잖아 그랬어요. 있다고는 하죠. 그리고 어릴 때부터 피아노를 계속 쳤고 뭐 하니까 교회는 약간 특별한 가족이었거든요. 저희는 저희 엄마도 찬양을 잘 하시고 아하. 저희 아빠도 이제 뭐 신앙생활 열심히 하시고 아빠 그쵸. 기타 치시고 맨날 뭐 가족 찬양하고 뭐 이러니까 뭐 다들 부러워하고 약간 그런 분위기 속에서 어린 시절에는 신앙생활을 계속 그렇게 해서 제가 좀 누리셨구나. 굉장히 특별한 사람인 줄 알았어요. 특별해요, 우리 모두. 나 진짜 너무 특별한 사람이구나 이렇게 생각하고 어릴 때는 살았죠. 근데 사실 뭐 영적으로 어찌 보면은 물려받은 유산이 있는 거라 네네. 조금은 평화롭고 안이한 출발이었을 맞아요. 수 있으나 맞아요, 맞아요. 우리 하나님께서는 그대로 두시지 아니한 네. 분위기에 네네. 자 이제 1대1의 고백을 네. 좀 들어가 볼까요? 언제 인격적인 하나님을 느끼셨는지. 인격적인 하나님은 사실은 제가 좀 남편을 일찍 만나서 결혼을 일찍 했어요. 아, 진짜? 제가 이렇게 좀 사람들이 볼 때는 결혼 안 한 것 같아 보인다고도 약간, 하고 네. 아이도 없어 보인다고도 아까 하고 아드님 하는데 얘기하실래 깜짝 놀랐어요. 네, 제가 아이가 셋이거든요. 네. 뭐가 그렇게 바쁘셨구나. 어머, 언제 그러면 결혼하셨던 건데? 아니 근데 20살? 아니요, 그건 아니고 27살. 27살 네. 이르다. 네, 요즘은. 네네. 그러느라고 이제 유학을 못 그랬구나. 갔죠. 네, 공부를 더 못하고 아이를 연년생으로 3명을 낳았어요. 와 힘들었겠다 그러면. 지금도 15, 14, 13살이에요. 사춘기도 같이 겪네 그러면. 그럴까봐 제가 더 사춘기처럼 분명해요. 네. 지혜로운 전략이에요. 그 친구들이 저를 잘 챙기게끔 굉장히 지혜로운 전략이에요. 네, 그렇게 살고 있는데 너무 갑작스럽게 제가 좀 남편을 먼저 보내게 되어서 남편분이 먼저 세상을 떠나신 거예요? 네, 그 막내 사고? 네, 그래서 막내가 한 100일쯤 됐을 때 너무 어릴 때 남편을 세상에. 보냈어요. 그리고서는 너무 놀랐겠다. 힘들 수 있는 시간들이 있었는데 힘들죠. 근데 아이들이 많다 보니까 사실 좀 그때 좀 힘들게 지냈어도 됐는데 이게 너무 마음이 좀 바빴다고 해야 되나? 엄마니까. 네.
이거 앞으로 해야 될 것들 뭐 이런 거. 그렇지, 그렇지. 이게 충분히 슬퍼하고 애도할 수 있는 시간이 없으면요, 총량의 법칙에 따라 와요. 평소엔 괜찮은데 이렇게 제 얘기를 할 기회가 잘 없는데 하다 보니까 그렇죠, 맞아요. 근데 이렇게 조금씩 우셔야 돼요. 아, 그 처음엔 많이 놀랬겠다. 안 믿겨지고. 그러니까. 저희 엄마 영향이긴 한데 저희 엄마가 항상 무슨 일에 딱 닥치면 이제 해결 방법을 빨리 찾으려 애를 쓰시거든요. 그러니까 저도 찾다 보니까 이게 그래서 제가 그레이드업을 하거나 지경을 넓힐 때 다른 사람보다 조금 더 전투적이었을 수 그렇죠. 있었던 것 같아요. 맞아요, 맞아요. 네, 안 그랬으면 지금도 그냥 평범하게 그렇죠, 있었을 맞아요. 것 같은데 점프할 수 있는 힘을 좀 가질 수 그렇죠. 있었던 것 같아요. 슬프지만, 네. 슬프지만 인정하긴 슬픈데 이 인간이 갖고 있는 정말 애가 끊어질 듯한 슬픔도요, 어딘가의 동력으로 쓰이더라고요. 그러니까요. 네, 그걸 잊기 위해서는 뭐 분노의 동력으로 쓰일 때도 있고, 다행히 감사하게도 미래에 대한 어떤 준비의 동력으로 쓰일 때가 있는데, 요는 그 슬픔이 슬픔 그 자체로 남아서 조금 있어줘야 되는 시기를 좀 있었어야 되는데 못 참은 거죠. 네. 왜냐면 못 참은 게 아니라 참을 수 없었지. 애기가 뭐, 셋이니까 네, 너무 막 마음이 급해가지고 내가 지금 슬퍼할 수 있는 시간이 없는 거죠. 그게 나중에 오지 않던가요? 아직까지는 잘 안 와서 다행히 잘 다행이에요. 보내고 그럼 있는데 평생 요만큼씩 나눠서 내 몸을 치지 않을 정도로만 나눠서 울면 돼요. 근데 사람들이 나한테 많이 질문하시는 것들이 그런 것들이 있어요. 뭐 하나님 원망한 적이 없느냐 그런 질문 많이 하는데 어땠어요? 진짜 감사하게 원망한 적은 진짜 단 한 번도 없어요. 착한 딸이네. 그 더 솔직하게 얘기하면 원망할 새가 없었어요. 맞아. 마음이 급해가지고 슬프다. 원망할 새가 없었고 제 가까운 분 중에 이제 배재철 선생님하고 제가 가까워요. 그 성악가 배재철 네네네. 어릴 때 오페라를 처음 좋아하게 됐을 때 주인공이 배재철 선생님이었어요. 그래서 너무 막 팬처럼 좋아하고 그 선생님 입장에서는 뭐 노래하는 애도 아닌데 저렇게 오페라 좋아하면 얼마나 기특하고 뭐 귀엽기도 하고 그러셨겠죠. 그래서 막 되도 않는 질문하면 다 이게 답해주시고 뭐 그렇게 사제처럼 잘 지내고 사실 선생님은 유럽으로 가시고 저는 한국에 있었는데 그 사이에 선생님은 편찮으셨고 아이고. 네. 그래서 수술하시고 저는 그러시구나. 그 사이에 많은 일이 있었고 아이가 셋이나 생겼고 근데 우연찮게 연락이 돼서 선생님하고 저하고 딱 앉아있는데 제가 사정 얘기를 쭉 했는데 보통 사람들하고 선생님은 반응이 다르시더라고요. 다른 사람들은 막 손을 잡고 뭐 같이 운다든지 뭐 하시는 선생님은 딱히 위로의 말씀도 안 하시고 뭐 딱히 나는 어떻게 극복하고 이런 말씀도 안 하시고 너무 좋다. 그때 어떤 생각이냐면 저는 전도에 진짜 은사가 없는데 내가 만약에 전도를 한다 하면 난 저런 모습으로 하고 싶다. 이게 사람의 입술로 사람을 위로한다는 거는 진짜 되도 않는 것이구나. 그렇죠. 본인이 살아내는 것으로 증거하고 있으니 그거보다 어떻게 더 큰 위로가 있겠어요. 맞아. 근데 그때 위로도 많이 받고 선생님하고 뭐 자주 연락은 안 하지만 제가 뭐 간혹 부탁드릴 일이 있을 때 그럼요. 스승과 제자인데. 네, 부탁드릴 일이 있을 때 전화를 드리면 한 번도 뭐 질문 한 번도 없이 다 날짜만 맞으면 다 얘기한 좀 오케이. 그래서 제가 물어봤죠. 왜 물어보지도 않고 다 한다 그래요. 그랬더니 네가 얼마나 고민하고 전화했을 줄 알아. 맞아. 이건 하나님이 저한테 주시는 선물이죠. 그렇죠. 살아내라고. 맞아요. 근데 사실 되게 조용히 그 고통을 뚫고 나온 사람하고는 밥 한 끼만 먹어도 위로가 돼요. 네. 네, 그러니까 누군가의 위로가 때로는 상처가 되는 게 그런 경우가 많죠. 많죠. 왜냐면 너무 많죠. 힘을 내라는 말도 아픈 거예요. 맞아요. 왜 나는 왜 힘을 꼭 내야 돼? 그러니까. 너는 힘 안 내도 사라지는데 나는 힘을 내야 되니? 네. 막 이렇게 비뚤어진 생각들을 하게 되더라고요. 저도 그렇더라고요. 막 도와주고 싶으면 왜? 내가 불쌍해 보여?
난 네가 더 불쌍해 보이는데 이런 생각이 약간, 자꾸 드는 거예요. 맞아요. 동정할 거면 차라리 욕을 해. 뭐 이런 맞아요. 비뚤어진 생각. 맞아요. 네, 그런 불쌍하다는 생각이, 생각을 네. 갖고 있는 사람들의 눈빛을 보고 싶지 않은 네. 마음. 그게 아마 거의 그래서 아마 그 선생님과의 만남에서 위로를 받았던 네, 맞아. 예, 한 말씀도 안 하시더라고요. 그 침묵 네. 속에서 느껴지는 평화. 네. 그렇죠. 다시 말씀드리자면 나도 꼭 저렇게 돼야지. 근데 꼭 저렇게 돼야지 싶은 사람을 만난 거는 나는 되게 행운이라고 생각해요. 저도 그렇게 생각해요. 네. 아직 그런 사람 많이 못 만났지. 많이 못 네. 만나요. 예. 근데 또 감사하게 저는 주변에 적재적소에 중요하신 분들 진짜 잘 붙여주신 것 같아요. 그게 돈보다 더 좋은 네. 것 같아요. 그 사람을 보내주실 때 그 감동과 네. 영향력? 그게 좀 느껴질 때는. 예. 그리고 진짜 가깝게는 부모님도 너무 그치. 너무 잘 보내주셨고 저한테 우리 아이들도 너무 잘 키워주셨고 네네네. 항상 머릿속에 갖고 사는 생각 중에 계획을 갖지 말고 살자. 난 비슷하다. 진짜요? 나를 살린 나의 기질 중에 하나. 네, 저도요. 계획을 했더니 이제 매일 실패하는 삶이더라고요. 그래서 계획을 하지 말고 내가 나한테 최선을 다하고 매일매일 승리하면 그러면 좋은 거 주시겠죠. 근데 사실 아이를 셋 키운다는 것은 그냥 내일을 계획하기에는 오늘의 정보와 매뉴얼이 너무 많잖아요. 네, 사고 없이 하루를 지냈다는 것 자체만으로도 엄청난 성취 아니에요? 잘 때 스스로 뿌듯하고 스스로 뿌듯하고 아이들이 맞아. 대견하고 엄마 아빠한테 감사하고 그렇죠. 근데 생각 하나 차이로 그렇게 갑자기 감사한 하루로 바뀌더라고요. 진짜 어떤 거였어요? 그런 생각이었어요. 자고 일어났는데 그런 생활을 한 몇 달 했어요. 아침에 눈 뜨니까 눈물이 나는 거예요. 오늘도 지옥 같은 하루가 시작되겠구나. 근데 좋은 분들하고 얘기를 많이 하고 그렇게 진심으로 응원하는 사람들은 저한테 그렇게 딱히 뭔가 해주려고 하지 않더라고요. 왜냐면 해낼 거라고 믿는데요. 맞아요. 그래서 해냄이라는 것이 외부에서 봤을 때, 세상에서 봤을 때 어떤 정도의 해냄이라 기준할지는 모르겠으나 제 기준에서는 무탈하게 평범하게 살아낼 수 있는 하루하루가 최고죠. 그냥 해냄,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의 것들 하면서 만날 수 있는 좋은 분들에게 좋은 영향력 주고 못됐다 소리 안 듣고 못났다 소리 안 듣고 사는 것 정도 하고 싶다. 그랬는데 이제 그런 것들을 펼칠 수 있는 계기를 이제 주변에서 하나둘씩 만들어주고 그리고 그 내민 손들을 제가 온전히 잡으려고 애쓰긴 했죠. 그렇죠. 기회가 쉽게 오지 않기 때문에 잠자는 거 덜 자고 남들보다 운전 더 많이 해서 잡을 수 있는 기회라고 하면 잡아야지 않겠어요. 재정적 결핍도 사실 좀 약간 있었을 것 같은데 아이를 양육하면서 그렇죠. 혼자. 예. 근데 그것도 저는 그 동력이 되지 않았을까. 맞아요. 예, 제 경우는 재정적 결핍이 어마어마한 동력이 됐거든요. 저도 튀어나가야 그래요. 되는. 또 저희 같이 음악 활동하는 가까이 지내는 선생님 중에 거기 선생님도 여자 선생님인데 엘렉톤이라는 악기 하는 가까운 선생님이 있어요. 우리끼리 맨날 얘기할 때 서로 전투력 400%라 말 떨어지면 뭐라도 해야 돼. 기획서라도 써야 무조건. 되고 악보라도 그려야 되고 없으면 외워서라도 쳐야 되고 그렇습니다. 주면 해야지. 네. 클라이언트가 주면 하는 거지. 아멘. 네. 그랬던 것 같아요. 예. 만약에 나한테 풍족한 재정이 주어졌으면 내가 이렇게 일찍 튀어나가서 살아보겠다고 한번 네. 움트림을 했을까, 용트림을 했을까, 근데 안 했을 것 같아, 약간. 저도 그런 생각 많이 해요. 제가 좀 아이가 셋이고 혼자 있고 막 음악을 하다 보니까 사실은 뭐 다른 곳에서도 뭐 방송이나 이런 게 좀 프로포즈를 받은 그쵸? 적이 네. 있는데 이제 아이들 때문에 좀 그 오픈하고 싶지 않았던 마음이 조금 그렇죠. 강했었어요. 그렇죠. 근데 이 프로그램은 제가 한 단계 더 올라가는데 동력이 될 것 같은 약간 그런 마음이 생기더라고요.
그리고 정선희 씨도 만나 뵙고 싶었고. 감사해. 진짜예요. 아니, 사실 네. 피아노로 많은 분들께 또 다른 감동을 주는 달란트도 있으시지만 하나님이 아마 피아노 없이 윤현정을 연주하는 시간이 필요했기 때문에 이 자리를 주시지 않았을까. 그러면 반드시 현정이는 이 시간 이후부터 현정이가 손대는 모든 연주에는 지금까지의 한계를 뛰어넘는 그 에너지를 주시고자 하는 약속과 마음이 저는 있다고 생각해요. 가끔 저한테도 무기 없이 싸우러 나가라고 할 때가 있으신데 그거 하고 나면 하나님이 그걸 채워주시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그분이 생각하는 기준은 우리 이상의 것이기 때문에 나도 아직 모르겠어요. 뭐 어떻게 쓰시려고 그러는지. 저도 아직 모르겠어요. 그죠? 저 어떻게 쓰시려고. 근데 깊이 알려고 들어도 뭐 당최 모르겠는데 뭐. 저는 뭐 하라는 대로 하는 거죠. 그러니까. 뭐. 근데 그게 제일 편하지 않아요? 네. 그러니까 사실 고독하고 외로울 때는 난 내가 하려고 그랬을 때가 제일 고독했을 했던 것 같아요. 네네. 현정 씨도 그래요? 네, 저도 그래요. 막 제 힘으로 뭔가를 막 해내려고 했을 때는 실패감이 좀 많이 들고. 그렇죠. 계획 짰을 때랑. 그래서 그런 생각한 거, 계획하면 되겠구나. 어차피 계획해도 내 마음대로 되는 게 아닌데. 그러니까 계획이 내 욕심 안에서 갖추어질 경우가 많으니까. 네네. 그렇죠. 그리고 그 대목도 어디 드라마 대사였어요. 아버지가 딸한테 해주는. 너라는 친구가 하는 패턴, 루틴이 있으니까 계획하지 않아도. 맞아. 그럼요. 우리 이미 몸 안에 이렇게 주셨는데, 각인해 그래서, 주셨는데. 내가 메시지를 주시는 방향 참 많으시구나. 그게 가끔씩 넌 앞으로 이제 어떻게 할 거야? 라고 그러면 심장이 철렁 내려앉는 거예요. 얘가 볼 땐 내가 너무 무계획적으로 사는 것처럼 보이나? 그래서 그땐 너무 당혹스러운데 나 이제 하나 찾았잖아. 그래서 네 계획이 뭐야? 그럼 딱 그래요. 예수 그리스도. 아멘. 난 그래서 하나님 간판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게 딱 전투력 상승. 예수 그리스도가 내 계획이다. 저 또 가까운 선생님이 또 저한테 그러시는 거예요. 저는 윤 선생님 걱정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나 그게 제일 좋아. 그러세요. 걱정 좀 해줘요. 기도 좀 해줘. 그랬더니 걱정은 걱정스러울 때 하는 겁니다. 너무 멋있다. 너무 멋있다, 진짜. 네. 예전에 저도 어떤 선배가 나는 네가 너무 기대된다 그래가지고 내가 주저앉아 울었던 때가 있었어요. 그 마음 알아요. 나를 기대해 주는 사람이 있다고 이게 내 쓸모를 기대해 주는 사람이 있다는 거 어마어마한 이게 힘이구나. 그렇죠. 그분을 하나님이 진짜 보내주신 것 같더라고요. 네. 저도 기대가 됩니다. 감사합니다. 살짝 아주 없이 기대가 됩니다. 근데 왜 그런 거 있잖아요. 저는 약간 진짜 미친 듯이 포효하는 듯한 기도를 북부간선도로나 내부순환도로에서 딱 접점을 삼아서 하거든요. 거기가 이제 저희 집도 중계동이라서 네네. 거길 타고 이제 그 일 끝나고 가는 그 구간에 엄청 막히는데 네. 차 안에서 아주 뭐 부르짖죠. 윤현정님은 그 하나님과 기도가 엄청 다이나믹했을 것 같은데. 근데 비슷해요. 저도 서울에서 항상 대전을 왔다 갔다 하기 때문에 집에 내려갈 때 올라갈 때는 전투력을 막 이렇게 장착하고 가야 되는데 막 외워야 될 거랑 막 생각하고 맞아. 그리고 사람들 만났을 때 어떻게 말할지 또 시뮬레이션을 많이 해요. 똑똑해 보이고 싶고. 그럼요. 네. 그러면서 막 이렇게 하다가 이제 내려올 때쯤 되면 이게 기운도 풀리고. 맞아요. 이제 현정이가 되는 거죠. 네. 그때는 이제 제가 되는 거예요. 윤현정 감독이 아닌 현정이가 네. 돼서. 그리고 스스로 칭찬도 많이 해주고 격려도 해주고 그러면서 진짜 날것의 그쵸. 날것의 기도. 날것의 기도를 하죠. 맞아요. 지나보면 진짜 좋은 분들 많이 만났다고 하는데 지금도 이제 주변에 좋은 분들이 많이 계시다고 하는데 저도 그게 우연히 오신 분들인 줄 알았더니 다 이렇게 디렉팅 안에서 세팅된 분들이더라고요. 네, 오늘 요즘 윤현정 씨 주변에 계신 세팅된 좋은 분들 어떤 만남을 갖고 계신 분들이에요? 주변에 가깝게는 제가 프리랜서로 여태까지 10여 년 계속 일을 하다가 최근에 이제 회사를 하나 만들었어요. 진짜요? 네. 와. 저의 능력을 아주 높게 평가해주시는. 멋지다. 아주 높게 평가해주시는 대표님을 만나서 너무 저 좋다. 회사 이사로 있지만 그래서 컨텐츠 만들고 콘텐츠를 만들었어요.
만들어서 이렇게 좀 발표를 하고 올리고. 그러려고 만든 회사죠. 아하하하. 원래 이 대표님 하고 싶어 하는 일은 네. 도시개발? 그런 도시개발이면 약간 건축 쪽인데. 그래서 저희 회사 슬로건이 사람을 살리고 건물을 살리고 도시를 살린다. 너무 좋다. 네. 사람이 없는 건물이라는 네. 건 너무 그리고 삭막하죠. 사람이 모여 있고 건물이 있으면 사실 문화 예술이 그렇죠. 있어야 맞아요. 존속이 가능하죠. 네. 그래서 어떤 컨텐츠를 좀 양산해 내고 싶으세요? 주로 주된 컨텐츠. 주로 된 컨텐츠들은 각 도시마다 사실은 그 히스토리가 있잖아요. 멋있어. 도시마다. 그 도시에 스며든 이야기들. 그런 것들 때로는 작게, 때로는 크게, 때로는 슬프기도 하지만 때로는 뭐 즐겁기도 한 그렇죠. 컨텐츠들 만들어서 좀 그 도시에 있는 분들도 같이 참여하면 좋고 그리고 외부에서 오시는 분들 이 도시가 어떤 도시인지 그 극 하나만 봐도 알 수 있는 그렇죠. 그런 작업들. 그러니까 우리 시종일관 계획이 없어요 하는 분과 이야기를 나누고 있는데 네. 계속 뭔가 덩어리가 있어요. 막 네. 회사가 생겨. 네. 그런 그 컨텐츠를 만들어 막. 그런 제안서를 많이 쓰고 있습니다. 정말 놀랍지 않아요? 아니 본인이 네. 내가 막 뭔가 투지를 갖고 뭐 계획을 세우는 것도 물론 멋진 일입니다만은 모두가 그런 열정을 갖고 있진 못해요. 때로는 우리 삶에 있어서 변수가 있어 꼬꾸라질 때도 있고. 그런데 뭔가 극적으로 내가 막 이렇게 관절이 꺾여서 일어나는 기억은 없잖아요. 네, 그런 되게 자연스럽게 일으키시지 않아요? 네. 근데 해야 돼서 그냥 하는 것들? 네, 그냥 그런. 나는 그 자연스러움이 너무 세련된 기법 같다는 거죠. 오페라에서도 너무 힘을 주면 네. 좀 없어 보이잖아요. 내가 노래한다 뭐 이런 것들도. 그렇죠. 요새는 또 워낙 좀 부드럽게 네, 젖어드는 게 또 자연스러운 그런 젖어드는 연기들. 그렇죠. 네, 오페라도 트렌드, 마찬가지고 좀 트렌드예요. 약간 네. 바뀌었죠. 네. 어. 그래서 오페라가 예전에는 모든 대사에 음가가 있었어요. 음가. 너는 그래서 이랬니? 뭐 이렇게 했는데 요새는 노래다 어머니 자연스럽구나. 그런 음악이 딱 나와. 타라. 어머 소름 돋는다. 극적이다. 네. 더. 그런 것들이 네. 객석의 그 이해도를 엄청 높여주더라고요. 자연스러운데 네. 더 극적이다. 네. 그래서 그렇죠. 특별히 막 자막으로 설명하지 않아도 그 장면을 딱 보고 이렇게 울 수 있는 그런 맞아, 꼭지를 만들고 싶어요, 저는. 진짜 그게 훨씬 더 마음속으로 젖어들잖아요. 네. 근데 이미 그 기법을 우리 하나님이 하고 계셨다는 거죠. 한 개인을 일으킨데도 자, 내가 너를 일으키겠다. 이게 아니라 이렇게 옆에서 같이 쪼그려 앉을 땐 네. 쪼그려 앉아주시고 네, 맞아요. 정신 차려보면 그냥 또 일어나서 이렇게 또 그러니까 가고 있고.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하나님 원망한 적이 없을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그랬겠다, 맨날 항상 느끼고 있으니까 원망할 새는 없었어요. 난 좀 원망했어요. 그게 공식인 것 같아가지고. 그런 일 당하면 야, 이쯤 되면 내가 진짜 한 한번 번쯤. 진짜 확 질러봐야 되지 않나. 주님 이거 너무하신 거 아니에요? 막 이렇게. 화도 났겠다 지금 내가. 그랬어서 이제 난 그랬던 적이 있었죠. 근데 대부분 그렇죠. 좋은 딸이네. 좋은 애들이 딸이에요. 많아서 그런 것 같아요. 그렇죠. 그것도 네, 차이가 네, 굉장히 있죠. 그게 엄청 맞아. 부담감이 있어요. 내가 그렇죠. 좋은 사람으로 살아야겠다는 아니지만 아이들한테 좋은 맞아. 엄마가 되고 싶다라는 건 그럴 것 본능이니까 같아요. 예. 좌절하고 맨날 하는 모습을 아이들한테 보여줄 수가 없어서 그렇네 진짜. 예. 네, 맞아요. 그거는 확실히 그것 있었을 것 같아요. 또한 계획이시겠죠. 맞아요. 예, 네. 그것도 그 모든 여정 속에서 진짜 하나님의 호흡을 느끼실 것 같아요. 네. 그죠. 가장 감사하게 한 게 있다면 하나, 뭐 굳이 꼽을 수는 없지만 굳이 하나 꼽으라면 다 감사하지만 좋은 가족 주신 거. 좋은 가족. 네. 좋은 가족의 열매라는 게 사실 어렵죠. 네, 어려워요. 물론 나에게 주어지는 걸 수도 있지만 내가 읽어가는 걸 수도 있거든요. 네. 이미 근데 제가 받은 가족이 너무 그렇죠. 너무 훌륭한 가족 저한테 주셨고 그리고 너무 좋은 아이들 주셨고 그리고 맞아. 지금 아빠가 너무 좋아하신 저희 한 집에 다 같이 살거든요. 진짜 시끌벅적하겠다. 정말 인구 밀도가 네, 맞아요. 너무 높아서 맞아요. 식비가 하지만 그로 인해 우리가 행복할 수 있다는 거는 그럼요.
제가 아이가 셋인데 먼저 간 남편에게 미안하지만 아마 따로 살았겠죠. 그렇죠. 네, 지금처럼 이렇게 북적북적하면서 못 살죠, 그렇게. 그렇게 못 살았을 거예요. 그래서 그렇죠. 그래서 고난이었지만 참 축복되었다. 그런 생각을 많이 해요. 그렇죠. 네. 그래서 사실 고난이 엄청난 고난과 상처로 마침표를 안 찍는다는 게 참 설명이 안 돼요. 설명이 안 돼요, 네. 저도. 어떻게 이러지? 네. 어떻게 이러지? 근데 사람들이 그 설명이 밝음에 굉장히 좀 의아해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렇죠. 왜냐하면 그 사람들이 기대하는 네. 나의 모습이 있거든요. 네, 네. 예, 근데 처음에는 그것도 맞춰주려고 그랬어요. 내가 저도 좀 그랬어요. 밝으면 안 안 되나? 되나? 예, 그랬는데 그 다음에는 내가 밝아서 기분 나쁜가? 배가 아픈가? 그렇죠. 나도 뒤틀리기 시작하는 네, 네. 거죠. 근데 더 지나면 그런 감정 모르는 것. 그렇죠. 오히려 그게 약간 내가 이 감정적인 어떤 성장으로 치면 하나님이 조금 물을 줘서 계속 키워나가는 것 같아요. 그래서 나중엔 내가 이 사람들이 느끼는 감정의 그 스펙트럼보다 많은 걸 네. 갖고 있음을 알게 되고 네. 처음엔 상처였는데 왜 상처가 안 되지 지금은? 그러니까 맞아요. 네, 그렇죠. 맞아요. 그런 것들이 진짜 설명이 안 되는 설명이 안 되죠. 주 안에서의 시간들. 네,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맞습니다. 재밌네요. 오늘 휴지 많이 안 쓰셔서 좋죠? 네. 아니 제가 사실 상황을 잘 몰랐을 때는 휴지를 뭐 이랬는데 이제 이야기를 나누면서 왜 네. 그랬는지 알겠다 싶은데 네. 아마 전화 인터뷰하면서 다 쏟게 하셨나 봐요. 그랬나 봐요. 나도 언젠가 방송하기 전에 하나님 딱 그 느낌을 주시더라고요. 이제 울지 마. 이제 울 일보다 기쁠 일들 더 많이 줄 거고 그리고 너로 인해서 웃을 사람들을 생각하면서 네가 더 많이 웃어도 돼. 이렇게 얘기를 해주셔서 제가 좀 오기로 더 많이 웃었어요. 욕 먹어도. 왜냐면 저희 직업은 웃으면 또 웃는다고 욕을 먹는 직업군이어서 그렇죠. 네, 그랬는데 하나님이 그 용기를 주셨어요. 웃을 수 있는 용기를. 괜찮아. 웃어도 돼. 그리고 과거에 발목 끼지 말고 나가. 이제 네가 갖고 있는 미래의 씨앗들이 사람들을 살릴 수 있게 내가 할 테니까 웃어. 그래서 진짜 어금니까지 보이고 웃었어요. 그리고 약간 우는 상보다 웃는 게 이뻐요, 제가. 밝게 웃는 걸로 종결을 지었어요. 저희 교회가 시골에 정말 작은 교회예요. 그래요? 네, 어머니가 다니시는 교회에 제가 나가는데 교회 모든 분들이 이제 얼마나 응원해 주시는지 몰라요. 아멘. 네, 저도 개척교회 출신이거든요. 네. 개척교회는 진짜 모두 한 가지. 뭐 한다 그러면 같이 단체로 네, 기도하고 네, 네. 무슨 프로 한다 그러면 단체로 네. 기도하고. 덕분에 저희 그 기도 제목이 뭐죠? 교회 이름이? 저희 옥천 동성교회요. 옥천 동성교회 우리 교인 여러분께서 회복을 해서 얼마나 기도해 주시겠어요? 아유, 그럼요. 아멘. 그렇죠? 아멘. 감사합니다. 우리 끝으로 네. 기도 함께 이렇게 해주시는 분들이 참 많아요. 네네. 감사하게도. 네. 기도 제목 있으시면 나눌까요? 제가 기도 제목이 광활해서 좋아요. 광활한 거. 잘 얘기 안 하는데 축소해서 정선희 씨한테 뭐라고 얘기를 해야 할까 생각을 해봤어요. 근데 제일 가까운 얘기를 하는 게 솔직한 표현일 것 같아서 제일 가까운 표현은 좋은 작품 만들어서 해외로 나가고 싶어요. 좋다. 예. 사실 우리가 복음을 전파하는데 우리가 받은 사역이 네. 이 미디어잖아요. 네. 그럼 이거를 많은 사람들이 볼 수 있게 해 주십사 네. 기도하는 건 당연한 거 아닐까요? 네. 그러고 싶어요. 그래서 좋은 작품 만들어서 가능하면 좀 슬픈 얘기보다는 좀 모두가 좀 행복해질 수 있는 따뜻한 이야기 만들어서 오페라 진입장벽이 높다고 하셨잖아요. 대부분 그렇거든요. 그런 큰 문제 없이 모두가 좀 즐길 수 있을 그런 컨텐츠 만들어서 모두하고 즐겨보는 게 제 가까운 기도 제목이에요. 맞아요. 그러기 위해서 윤현정님을 하나님이 다듬고 함께 하시고 또 이렇게 쓰고 계시는 그 과정이 아닌가 싶은데 네.
아마도 보시는 많은 분들이 와, 오페라의 본고장에서도 K 오페라가 와, 원더풀, 진짜 꼬레야, 놀랍다. 뭐 이런 얘기를 들을 수 있도록 뜨거운 기도와 중보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너무 감사해요. 피아노 없이 이야기한 연주회 어떠셨어요? 굉장히 감동이 있네요. 썩 괜찮죠? 네. 윤현정을 연주했다는 표현 감사하게 되겠습니다. 진짜 그런 생각은 제가 갑자기 하나님께서 그런 생각을 주셨기 때문이 아닐까 싶어요. 왜냐하면 저는 제 깜냥으로는 그런 말을 할 수가 없는데 문득 아까 윤현정님 고백을 듣는데 그런 생각이 아주 깊게 들어왔고 꼭 말해드리고 싶었어요. 감사합니다. 저도 많은 기도의 열매이고 우리 현정님도 많은 기도의 열매인 것 같아요. 그러니만큼 우리 아주 건강하고 예쁘고 복되게 살면서 우리가 가진 재능으로 하나님께 큰 기쁨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동반해 주실 줄 믿어요, 주님. 믿습니다. 함께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